날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하얀 안개가 잔잔히 깔려 있었다. 좋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겠다면 제가 가르쳐주겠어요. 할아버지, 저는 밥을 짓지 않겠어요. 저는 천오라버니에게 무공을 가르쳐야 하니까요. 정불삼이 노하며 외쳤다. 내가 밥을 짓지 않겠다면 이 노인을 굶겨 죽일 작정이냐? 정당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저의 남편을 죽이려 하시니 저도 할아버지를 굶길 수밖에 없어요. 정불삼은 침을 뱉었다. 퇴. 잔소리 말고 빨리 밥을 지어와라. 정당은 그를 본 채도 않고 석파천에게 말했다. 천오라버니, 내가 한 가지 재주를 가르쳐 주겠어요. 열흘 아니면 반드시 100만 검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정불삼은 못마땅하여 툭 말을 내뱉었다. 터무니없는 소리 마라. 이 노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너 같은 계집애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들 조선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정당은 마음속으로 여간 근심되는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괴팍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이제 빌어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궁리해 보았다. 밥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굶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배가 고파 허덕이다가 고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겠지. 그때 기회를 보아 천오라버니를 도망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석파천은 정불삼이 배가 고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배가 고픈 것을 느꼈다. 그는 정당의 생각을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제가 밥을 해드리죠. 정당은 순간 다급하게 부르짖었다. 당신이 왜 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정불삼은 그녀의 말을 받았다. 우리 정씨 집안의 금창약은 효과가 뛰어나서 바르는 즉시 치유가 된다. 그가 입은 상처는 심하지 않은데 왜 덧난단 말이냐? 그는 달래는 투로 석파천에게 말했다. 역시 내 녀석은 착하구나. 빨리 이 할아버지에게 밥을 지어다오. 그는 밥이 먹고 싶어 이번에는 석파천을 백치라고 부르지 않았다. 정당은 애원하는 투로 말했다. 그가 밥을 지어 할아버지에게 드리는데도 할아버지는 그를 죽이겠어요? 정불삼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밥을 짓는 것은 밥을 짓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상관이 없는 일인데 어째서 함께 논하는 것이냐? 석파천은 가슴팍의 상처를 살짝 건드려 보았다. 통증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 그는 뒤쪽으로 가서 쌀을 꺼내 밥을 짓기 시작했다. 백고물에서는 늙은 사공이 키를 잡고 있었다. 늙은 사공은 그들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전혀 못 들은 척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다. 원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석파천이 가장 자신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 삽시간에 2마리의 물고기를 지지고 한 솥에 쌀밥을 지어냈다. 정불삼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칭찬을 했다. 너의 무공이 만약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것처럼 훌륭하다면 이 할아버지는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내가 당화와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나의 요리사가 되었더라면 너를 죽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아, 그런데 애석하게도 내가 먼저 열흘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말았구나. 이 정불삼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정정하는 성미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이라는 기한을 잡았더라면 20일은 더 내가 지어주는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식사를 끝낸 후 석파천과 정당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백고물에 앉아서 밥그릇과 수저를 씻었다. 정당은 할아버지가 뱃머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직이 말했다. 나중에 금나수법을 한 가지 가르쳐드리겠으니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무공을 배워 백대엽과 겨루어 보라는 것이요?
정당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설마 당신은 정말 백치가 아니겠지요? 천오라버니, 당신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옛날에는 어떠했었소? 정당은 얼굴을 약간 붉히며 말했다. 옛날 당신은 나를 보기만 하면 달콤한 말을 연신 속삭였으며 또 세심하게 저를 아껴주곤 했어요. 하시는 말씀마다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들먹이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바보처럼 느껴져요. 석파천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본래 그대의 천오라버니가 아니오. 그러면 당신의 환심을 살 줄 알았겠으나 나는 그런 것을 모르오. 당신은 역시 당신의 천오라버니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소. 정당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천오라버니, 저에게 화를 내는 것인가요?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내가 화를 내겠소?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전혀 믿지 않으니 나로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구려. 정당은 뱃전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언제나 옛날처럼 아껴주며 세심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대접을 강물 속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대접은 파란 물결에 두어 번 흔들거리더니 곧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석파천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당, 나는 영원히 당신의 천오라버니가 될 수 없을 것이오. 만약에 내가 영원히 이렇게 바보스럽다면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 않소? 정당은 흐느낄 듯 구슬픈 얼굴을 하며 말했다. 몰라요. 몰라요. 그녀는 마음속이 답답한 듯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릇들을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석파천은 침울하여 말했다. 나는 언변도 좋지 못하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당신의 환심을 살 수가 없구려. 그러니 나는 차라리 온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오.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정말 당신의 그 천오라버니가 아니오. 나더러 가장을 하라 하더라도 나는 가장을 할 만한 재간이 없소. 정당은 그윽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무렵 햇살이 막 동력 하늘 위로 떠오르는 때이므로 석파천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두 눈에는 연기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으며 얼굴은 매우 간곡하고도 진지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정당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천오라버니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옛날에 물어서 남긴 상처 자국이 있죠? 그녀는 구슬픈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어째서 당신도 꽃을 꺾기 좋아해서 장락방에 전 방주의 아내를 유혹했으며 또 설산파의 화소절을 희롱했죠? 그런데 당신이 나의 천오라버니라면 어째서 갑자기 멍청해졌으며 옛날에 풍류남아적이며 소탈한 언행이 사라지고 말았느냔 말이에요? 석파천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남편이라면 좀 점잖은 것이 좋지 않소? 정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차라리 당신이 옛날처럼 짓궂고 장난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남의 아내를 훔쳐도 좋고 남의 규수를 희롱해도 좋아요. 너무나 얌전한 당신의 태도는 마음에 끌리지 않아요. 석파천은 남의 아내를 훔쳤다는 그 말에 대해서 시종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넌지시 물었다. 남의 아내를 훔쳤다고 했는데 훔쳐서 무얼 하는 것이오? 그 백부님도 남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진다면 바로 도적이라 했소. 내가 남의 아내를 훔쳤다면 나 역시 도적이 되는 것이 아니오? 정당은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을 느끼고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대뜸 손을 뻗쳐 그의 귀를 잡고 피가 맺혀 나오도록 힘주어 잡아당겼다. 석파천은 너무 아파서 본능적으로 손을 내밀어 막았다. 그 순간 정당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자기의 팔을 후려치는 것을 느끼고 그만 몸이 뒤로 벌렁 젖혀지게 되었다. 하마터면 백고물에 있는
오봉을 지탱하도록 세워둔 나무 기둥을 부러뜨릴 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그만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욕을 퍼부었다. 무자비한 사람 같으니 아내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손을 놀리다니. 석파천은 재빨리 사과했다. 아니요.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요. 정당은 자기의 팔을 바라보았다.